네, 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에 재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는데요. 네, 고등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재수감된 피고인을 즉시 석방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온 게 방금 이제 이윤재 앵커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고등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재수감된 피고인을 즉시 석방시켜야 하는지 어렵습니다.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 아마 좀 복잡해서 좀 머리가 아프신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에 2심 법원에서 그 보석이 취소하자 그거에 불복해서 재항고를 했습니다. 네. 항고라는 말은 법원의 결정에 이제 불복하는 절차인데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고등 법원에서 하는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걸 재항고라고 합니다. 예. 근데 항고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불복해가지고 항고하는 하는 즉시 집행정지 결정이 나는 즉시 항고라는 게 있고요. 예. 집행정지 결정이 나지 않는, 그러니까는 그대로 결정대로 일단 진행이 되는 보통 항고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2심 법원에서 보석 취소를 한 결정에 대해서 내가 재항고한 거는 즉시 항고기 때문에 이 보석 취소 결정이 집행정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네네네. 근데 대법원은 이 재항고에 대해서는 보통 항고처럼 취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대법원이 그 이유를 들은 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시는 게 예. 왜냐하면 1심 법원에서 보석 취소 결정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복했을 때 항고를 했을 때는 예. 보통 항고기 때문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예. 그 말뜻은 피고인은 다시 구금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피고인은 보석 취소를 결정을 했을 때 집행정지를 했을 때는 피고인 도망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예. 그러면 신병을 확보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다시 이제 구금을 해라. 집행정지를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예. 근데 대법원에서는 같은 성격인 건데 사실은 1심 법원에서 보석 취소 결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항고를 하나 2심 법원에서 보석 취소 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 재항고를 하나 성격은 같은데 어느 법원에서 했냐에 따라서 어떤 건 집행정지 효력이 있고 네. 어떤 건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면 이건 부당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예. 해서 굉장히 정리를 명백하게 했습니다. 재항고를 하더라도 예. 이거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보통 항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 이번 판단이 갖는 의미를 보면 결국에 항소심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한 것만으로 석방되는 사례가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허점을 차단하겠다라는 어떤 맞습니다. 의지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사례가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근데 그렇죠. 이번에 예. 명백하게 사례를 정리해 줌으로써 예. 앞으로 자, 보석을 해준다는 건 자, 일단 보증을 받고 예. 자, 밖에서 그러면 재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보석을 취소했을 때는 밖에 두면 안 되겠네. 이 구속의 수감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취소를 했는데 다시 들어가기 싫을 경우에 1심에서는 항고, 2심에서는 재항고 해버리면 예. 일단은 그러면은 다 재구속이 정지된다고 지금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면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정말 좀 나쁜 범죄자들에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 예. 보석 취소가 됐는데 일단 재항고, 스톱, 멈춰, 얼음 땡 해놓고 그 사이에 도주를 하든가 예. 뭐 이 증거를 인멸하든가 예. 시간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례를 만들 수 없다. 사실은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거 최종심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 이 재항고 기각이라는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그게 재수감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겠다라고 판단한 것은 이 고등법원의 재항고에 대해서 예. 이 보통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즉시냐 예. 이걸 정리해주지 않으면 예. 앞으로 이게 계속 남용되거나 악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예. 봐야겠습니다. 그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거 예전 보도였던 것 같은데 이 사례와 비교가 되는 게 그 이중근 부영회장 네. 그 사례와 비교해서 많이 보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거랑 비교해서 설명하면 뭐 다른 겁니까? 어떤 겁니까? 사실 사례는 같습니다. 근데 예. 그 조금 이제 사실관계
좀 다른데 그 즉시 항고 같은 경우는 7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근데 예. 이중근 전 회장 같은 경우는 7일이 지나서 이 재항고가 아니라 준항고로 했습니다. 재항고가 아니라 네, 준항고를 준항고라고 해서 이 부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준항고를 했는데 예. 그래도 준항고를 냈지만 2심 법원이 기각을 하니까 이제 대법원이 재항고를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거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첫 번째 주제로 만나봤습니다.